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자궁의 임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다른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음, 혹시 내가 자궁의 임신이니까 이게 고민되시는 분들이, 약간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근히 요즘에 자궁의 임신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 병원에서도 자궁의 임신이 되셔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저희 전체 산모 중에서 1%에서 2%만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런지 자궁의 임신이 정말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궁의 임신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혹시 내가 자궁의 임신일까 걱정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서 주세요. 네, 자궁의 임신 증상. 자, 증상은요, 어땠냐면요, 어, 배 콕콕하는 증상 있죠? 그냥 보통 임신 증상이랑 같아요. 그래서 배 콕콕하는 증상, 가슴 통증, 그리고 식욕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 먹고 근데 배 콕콕하는 증상이 조금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좀 으스르스 춥고 몸살 기운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정 기복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덧은 없었어요. 저는 입덧은 없었고 많이 극초기라서 그런지 저는 입덧을 느끼지 못했어요. 네, 이렇게 임신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증상은 따로 뭐 자궁 임신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가 더 특별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더 있거나 아니면 임신 증상이 아예 없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임신 증상 그대로 느꼈어요. 그냥 정상 임신 됐을 때 그 느낌이랑 그대로 느껴가지고 이번에 임신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궁 임신이 되어서 조금 마음 아픈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증상 중에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 왜 극소량의 출혈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착상혈이라고. 그래서 착상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상 임신 때도 착상혈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임신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 추적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해요. 그리고 주사, 자궁의 임신이라고 약간 이제 그 자궁 안에 보이지 않으면 아기집 보이지 않으면 주사를 이제 권유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사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저는 추적 검사를 해서 나중에 수술하더라도 난간 제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주사를 맞게 되면 그 부분에 다시 자궁 임신될 확률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가 몸에 엄청 안 좋은 주사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주사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주사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난간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제가 마지막 생리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당시 12월 10날 이때가 제 마지막 생일이었거든요. 네, 이때가 마지막 생일이었고 그리고 1월 이 15일 정도에 이제 제가 임신을 확인을 합니다. 사실은 1월 15일 정도 수요일 정도에 네, 12일 수요일 정도에 원래는 제가 임신을 그 테스트기로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두 줄이 흐리게 나와가지고 이때 정도에 방문을 했더니 호르몬 수치가 136으로 나와서 임신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임신이 맞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제가 그때 일하는 중이어가지고 토요일 날로 내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잡았더니 108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80 정도면 아기가 안 보일 수 있다. 초음파에서도 실제적으로 안 보였고요. 그리고 안 보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화요일 날에 방문이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1월 25일 날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호르몬 수치가 1300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말 지나고 나올 수도 있고 뭐 2, 3일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날에 1월 25일에 13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근데 원래 더블링이라고 호르몬 수치가 2배씩 원래 증가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2배씩 증가를 하지 않았고 계속 이렇게 더블링이 안 되고 조금 애매한 호르몬 수치로 계속 계산이 되어가지고 저랑 이제 신랑이랑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가장 최저가 1.66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66배면 약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냥 정상 임신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랑 신랑이랑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설날 전날이었어요. 근데 설날 전날이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이제 설날이면 아무래도 병원 가는 게 쉽지 않고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와 보자 해가지고 28일 날에 이제 했습니다. 네, 1월 28일 날 갔는데 그때 갑자기 그 초음파를 봐주시는 분이 오늘도 아기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서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그 안쪽에 그 난간 쪽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그만한 그 깜빡이는 그거를 봤어요. 그러더니 확대를 해주시더라고요. 확대를 했는데 거기가 조금 그 장비가 엄청 좋은 곳이어가지고 확대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봤더니 기다란 동그라미에다가 앞에 심장 동그라미가 달려가지고 깜빡깜빡깜빡 걔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간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긴급으로 설날 전에 긴급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난간에 아예 착상을 해버린 상태여가지고 이게 주사는 이제 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간 제거 수술이라고 난간 아예 절제해버리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간 절제술을 받고 그리고 저는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한 이틀 뒤에 퇴원을 하고요. 이때는 거의 통증이 자궁절개한 그 이제 출산부들이 자궁절개를 하잖아요. 저희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궁절개술 하신 분들이랑. 통증이 같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휴가 없이 이때 1월 달부터 1월 2일 1월 때부터 2월 여기 설날 2일까지 저는 쉴 수 있어가지고 따로 저는 휴가를 낼 수 없는 직업이라서 2월 2일까지 쉬게 되었고 그 다음에 3, 4일 출근하고 5, 6일 쭉 이렇게 좀 쉬고 그리고 그냥 평상시대로 생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복대를 차요. 그래서 복대 차가지고 그렇게 복대하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복대는 꼭 하시셔야지 그래야지 조금 통증이 덜 하고요. 통증은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면 엄청 아파요. 계속 칼로 누가 배를 자꾸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개월 뒤면 이제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임신을 시도 중이에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이제 3개월 뒤에 되는데요. 저는 2월달에 퇴원하고 나서 2월달 전체 통으로는 생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3월달에는 첫 생리 3월 2일 날에 시작해가지고요. 3월 7일 날 끝났고요. 생리 주기는 원래는 31일 이 정도였다면 생리 주기가 조금 길어졌어요. 37일 이렇게 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3월, 4월은 임신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5월에는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혹시나 아직 6월 달에 생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댓글에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제작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